결론적으로 저는 어떤 패턴을 사용하든 상관없이 더욱 더 나은 자동차를 만들고 싶습니다. 기술이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부엌 싱크대에서 물을 떠서 자동차 연료 탱크에 붓고 슈퍼마켓에 가거나 다른 주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토요타가 전기차 시대를 종식시킬 엔진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은 자동차 엔진이 물로 구동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연료나 전기 없이 물만으로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저희와 함께 자동차 기술의 새롭고 흥미로운 발전상을 살펴보고 토요타가 새롭게 선보이는 워터 엔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세요. 토요타의 최신 혁신 기술인 워터 엔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산업을 뒤흔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상상해보세요. 이 놀라운 차량은 첨단 전기분해 공정을 사용하여 물을 수소로 변환하고 이 수소를 엔진의 연료로 사용합니다. 엔진은 수소와 산소가 재결합할 때 방출되는 화학 에너지를 이용하여 동력을 생산하며 부산물로 수증기만 배출합니다. 이는 유해 배출량을 줄일 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와 대기 오염에 대한 증가하는 우려에도 대응합니다. 토요타의 혁신은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에 발맞춰 더욱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미래의 교통 시스템을 약속합니다. 전기 자동차는 수년간 친환경 자동차 운동의 선두에 서서 무공해 및 재생 에너지 사용으로 찬사를 받아왔지만 토요타의 수력 자동차는 기존 전기 자동차에 비해 몇 가지 독특한 장점을 제공합니다. 전기 자동차는 전력망에서 충전해야 하는 배터리에 의존하는 반면 토요타의 수력 자동차는 풍부하고 재생 가능한 자원인 물을 사용합니다.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전기 분해 과정은 태양열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 에너지원으로 구동될 수 있어 전체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전기 자동차는 무공해 차량으로 홍보되어 왔지만 리튬 이온 배터리의 생산과 폐기는 심각한 환경 문제와 막대한 자원 투자를 야기합니다. 그러나 토요타의 수력 자동차는 이러한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합니다. 최근 일본에서 열린 회의에서 히로키 나카지마 부사장 겸 최고 기술 책임자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토요타는 이 새로운 기술로 미래의 교통 시스템을 바꿀 계획입니다. 나카지마는 토요타가 단순히 자동차 회사에서 벗어나 사람들에게 다양한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모빌리티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큰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와 함께 전기차비 EV 생산을 담당하는 가토 타케루와 곧 공장이 문을 열면 수소차 생산팀을 이끌 야마가타 미츠마사 등 2명의 리더가 참석했습니다. 토요타의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는 차량에 저장된 수소와 공기 중에 산소 사이의 화학 반응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성하고 이 전기로 차량을 구동합니다. 이 시스템에는 전해조라는 중요한 부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공정은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고 유해한 부산물을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이고 안전합니다. 이 공정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수소를 저장하기 위한 크고 무거운 탱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해조는 필요에 따라 수소를 생산하여 자동차를 더 가볍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수소 연료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자동차 엔진의 일부 부품을 변경해야 합니다. 엔진의 연료를 분사하는 연료 분사기는 수소를 정확하게 분사할 수 있도록 개조해야 합니다. 또한 엔진 블록과 실린더 헤드는 수소 연료의 고압을 견딜 수 있도록 더 강해야 합니다. 밸브와 점화 플러그와 같은 다른 부품들도 엔진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특별히 제작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루겠지만 토요타의 물 엔진이 수소를 사용하는 다른 엔진보다 우수한 이유는 수소를 저장하는 것보다 물을 저장하는 것이 훨씬 쉽고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수소는 기체이기 때문에 고압을 견딜 수 있는 특수 탱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탱크는 무겁고 비싸며 누출될 위험이 있어 위험합니다. 반면 물은 액체이기 때문에 보관이 훨씬 쉽고 특수 탱크나 고압이 필요하지 않아 더
안전하고 실용적입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수력 엔진은 소형 자동차부터 대형 트럭, 심지어 발전소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안전한 구조 덕분에 다른 유형의 엔진보다 우수한 선택이며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유해 배출가스를 감축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이로써 이는 운송 및 에너지 생산에 있어 더욱 지속 가능한 선택지가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물만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만들려는 이러한 아이디어는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도요타가 물로만 움직이는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하기 전에도 다른 회사들이 같은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 시도와 주장의 수를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2008년 일본의 제네팍스라는 회사는 휘발유나 디젤 대신 물로 구동되는 자동차를 개발했다고 발표했으며 했습니다. 이는 자동차에 더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제네팍스는 자사의 자동차가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한 다음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특수 시스템을 이용해 에너지를 얻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 시스템이 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금속 수소화물이라는 특수 물질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그 자동차가 진정한 의미의 수력 자동차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제네팍스는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많은 과학자들이 그들의 이야기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물이 매우 안정적이며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리 법칙에 따르면 물 분자를 서로 결합시키는 결합을 끊는데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물 자체로는 에너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1980년대에 물 위로 달리는 버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던 스탠리 마이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어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그의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심지어 1996년에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네팍스의 이야기는 마이어의 이야기와 매우 유사했기에 사람들은 큰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2002년 수소 기술 응용 분야에서는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할 수 있는 아쿠아젠이라는 장치를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용접 안전성을 높이는 데 사용했지만 나중에는 자동차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론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했고 주장은 과장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해당 회사는 나중에 자신들의 장치가 자동차의 연비를 향상시킬 뿐 물만으로 자동차를 작동시킬 수는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다른 회사인 제네시스 월드 에너지는 2002년에 물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자금을 모았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제품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2006년 회사 소유주인 패트릭 켈리는 사기 혐의로 투옥되었습니다. 제네팍스가 발표를 한 바로 그 해인 2008년 스리랑카의 투샤라 프리알 다신가라는 남자는 단 3리터의 물만으로 190마일, 약 306km를 주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리랑카 총리가 그를 지지했지만 투샤라는 나중에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전의 많은 주장들처럼 과장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더 최근인 2022년에는 인도네시아의 아리안토 미셀이 물을 수소 연료로 바꿀 수 있는 나쿠바라는 장치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장치가 물 1리터로 오토바이를 500km까지 운행할 수 있으며 람보르기니나 페라리 같은 대형 자동차 회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과학자들은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장치라며 그의 주장을 의심했다. 그들은 또한 자동차 회사들이 실제로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리안토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들과 마찬가지로 실제 증거보다는 과감한 주장을 펼치는데 더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실패한 시도와 사기 행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을 차량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억제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은폐가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현재 화석 연료가 지배적인 세계 에너지 산업의 규모가 수조 달러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기존 에너지원을 과거의 유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강력한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의 재정적 이익을 위협합니다. 이러한 주체들은 시장 지배력을 위협할 수 있는 기술을 억압하거나 폄훼할 만큼 충분한 자원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석 연료 회사들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데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윤을 보호하기 위해 대체 에너지 기술에 반대하는 로비를 하거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 있는 이유는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이 종종 대중과 언론으로부터 회의론과 저항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대중이 물을 차량 연료로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며 인지된 위험 안전 문제 및 이해 부족은 부정적인 여론을 초래하고 광범위한 수용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권력 있는 사력은 이러한 두려움을 이용하여 여론을 통제하고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기술을 억압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위 정보 유포 캠페인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을 조장하여 대중이 이를 수용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요타가 이러한 자동차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그 과학적 원리에 대한 증거까지 제시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곧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그들의 영향력 수년간 쌓아온 신뢰, 그리고 풍부한 자원을 고려할 때 수상 차량은 단순한 소문이 아닌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도요타가 친환경 기술과 전기차로 향하는 시장, 특히 중국의 BYD와 샤오미 같은 회사들이 선보이는 새로운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를 유지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환경 친화적인 운송 수단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수소 기술을 더욱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물을 동력으로 하는 자동차 아이디어의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주장들이 거짓이었을지라도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을 향한 노력은 실질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요타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이미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인 미라이를 개발했으며 이러한 발전은 보다 지속 가능한 미래의 교통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전기차 생산 측면에서 중국 및 미국과의 비교,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을 향한 경쟁에서 중국과 미국이 전기 자동차, EV 생산을 선도해 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중국은 공격적인 정책과 전기차 인프라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통해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BYD, 니오 엑스페이와 같은 기업들은 정부 보조금 광범위한 충전 네트워크, 그리고 탄탄한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중국의 전기차 혁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탄소 배출량과 도시 오염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여 전기차 도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여 매년 수백만 대의 전기차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배터리 기술 개발과 충전 인프라 확장에 집중한 것도 전기차 생산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 자리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테슬라와 같은 유수기업들의 본거지인 미국은 전기차 부문에서도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리더십 아래 테슬라는 혁신적인 디자인 최첨단 기술, 그리고 광범위한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통해 시장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 회사는 배터리 효율성과 주행 거리를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업계 표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같은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전기차에 집중하며 신모델을 출시하고 전기차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생산이 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미국 모두 배터리 생산 및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과 이러한 차량을 충전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의 필요성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도요타의 수력 자동차는 독보적인 장점을 지닙니다. 도요타의 물에서 추출한 리튬 이온 수소는 기존 전기차 방식과 차별화되는 요소입니다. 다용량 리튬 이온 배터리에 의존하는 배터리 전기차 BEV와 달리 도요타의 수력 자동차는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배터리 생산과 관련된 환경 문제를 일부 해결할 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측면에서도 더 깨끗한 대안을 제공합니다. 도요타의 엔진은 수증기만 발생시키기 때문에 화석 연료 차량에서 흔히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미세먼지와 같은 유해 오염물질 배출을 없애줍니다. 게다가 도요타의 수소 연료 전지 기술은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기존 배터리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수소 연료 전지는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재충전할 수 있으며 수소 탱크를 채우는 데는 단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 반면 이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는 몇 시간이 걸립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수소 연료 자동차는 장거리 여행에 더욱 편리하며 연료 보충으로 인한 운행 중단 시간을 줄여줍니다. 수소 연료 전지의 또 다른 주요 장점은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이는 수소 연료 전지가 단위 무게당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 차량의 주행 거리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수소는 태양광 풍력 수력 등 다양한 재생 에너지원을 이용해 생산할 수 있어 이 기술의 지속 가능성을 더욱 높여줍니다. 도요타의 접근 방식은 수소 생산 및 저장과 관련된 주요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이 회사는 보다 효율적인 첨단 전기분해 장치를 개발하여 물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전체 에너지 소비량을 줄였습니다. 이 장치들은 최첨단 촉매와 소재를 사용하여 전기분해 공정의 효율을 높여 대규모 생산에 더욱 적합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소 저장 측면에서 도요타는 첨단 복합 소재로 만든 고압 탱크를 개발하여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이 탱크는 가벼우면서도 매우 견고하게 설계되어 고압 상태에서 수소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 시스템은 누출을 감지하고 방지하는 최첨단 센서와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어 안전성을 한층 강화합니다. 도요타는 또한 추운 기후에서 수소 자동차를 운행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에도 대처해왔습니다. 수소는 극저온에서 얼어붙을 수 있으며 이는 차량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요타는 수소 저장 시스템에 발열체와 단열재를 통합하는 등의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차량이 혹독한 겨울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수소 자동차가 더 넓은 범위의 환경에서 실용화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재생에너지원을 수소 생산 공정에 통합하려는 도요타의 노력은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도요타의 수소 연료 자동차는 태양광 풍력 수력 발전을 이용해 수소를 생산함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며 운행할 수 있어 자동차 산업에서 진정한 친환경 대안이 됩니다. 도요타는 친환경 기술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일은 드물게 갑자기 시작되는 법이며 도요타의 친환경 기술에 대한 헌신은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개발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기술과 대체 연료 연구 분야 모두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주목할 만한 분야 중 하나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인 탄화수소 개발입니다. 기존 형태의 탄화수소는 휘발유와 디젤과 같은 화석 연료로 탄소 배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도요타는 보다 깨끗한 대안이 될 수 있는 합성 탄화수소와 바이오 연료의 사용을 검토해 왔습니다. 합성 탄화수소는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연료로 전환하는 화학 공정을 통해 생산되며 효과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재활용하고 탄소 발자국을 줄입니다. 식물 바이오매스, 동물 폐기물 조리와 같은 유기물질에서 추출되는 바이오 연료는 또 다른 유망한 대안입니다. 이러한 연료는 재생 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될 수 있습니다. 도요타는 바이오 연료 생산 효율을 개선하고 이러한 연료를 자사 차량 라인업에 통합하기 위한 연구에 투자해 왔습니다. 도요타는 이러한 대안들을 연구 개발함으로써 수소 및 전기 자동차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동안 배출량을 줄이는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습니다. 도요타는 탄화수소 외에도 연료 전지 기술 분야에서도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도요타의 친환경 자동차 전략의 핵심은 수소 연료 전지에 있으며, 이는 수소가스를 산소와의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로 변환합니다. 이 과정은 부산물로 수증기만 생성하기 때문에 가장 깨끗한 에너지 형태 중 하나입니다. 도요타의 첫 번째 연료 전지 자동차 프로토타입은 1990년대 초에 공개되었으며, 그 이후로 이 기술은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오늘날 도요타의 연료 전지는 더욱 효율적이고 소형이며 비용 효율적입니다. 연료 전지 기술의 발전은 촉매 소재, 멤브레인 내구성 및 전체 시스템 통합의 개선에 힘입은 것입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도요타는 수소 연료 전지 기술과 관련된 5,0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특허에는 연료 전지 스택 설계 수소 저장, 솔루션 및 효율적인 수소 생산 방법에 대한 핵심적인 기술 발전이 포함됩니다. 도요타는 이러한 특허를 확보함으로써 기술 혁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운송 수단으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도요타가 친환경 기술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인 세계 최초의 양산형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인 미라이의 출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본어로 미래를 뜻하는 미라이는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에 대한 도요타의 비전을 구현합니다. 2014년 출시 이후 여러 차례 업데이트와 개선을 거치며 연료전지 기술 발전에 대한 도요타의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미라이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를 생성하는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 시스템은 연료 전지 스택 구합, 수소, 탱크 전기 모터 및 에너지 저장용 배터리를 포함한 여러 핵심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료 전지 스택은 흔히 차량의 심장이라고 불리며 전기화학 반응이 일어나 전기와 수증기를 생성하는 곳입니다. 미라이의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인상적인 주행 거리와 빠른 연료 보충 시간입니다. 수소 연료를 가득 채우면 미라이는 300마일, 약 48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데, 이는 많은 휘발유 차량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미라이의 수소 충전 시간은 약 5분으로 전기차 충전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러한 편리함 덕분에 미라이는 사용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친환경 차량을 찾는 소비자에게 실용적인 선택이 됩니다. 미라이의 환경적 이점은 상당합니다. 미라이는 수증기만 배출하므로 배기가스 배출이 없어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기여합니다. 또한 토요타는 더 많은 사람들이 미라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수소 연료 전지 차량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제조 공정 개선 및 규모의 경제 실현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해 왔습니다. 또한 토요타는 수소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파트너십 및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소비자들이 수소차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라이를 넘어 토요타의 수소 기술에 대한 투자는 다른 차량 부문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수소 연료 전지 버스와 트럭을 개발하여 다양한 운송 분야에서 이 기술의 다재다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차량들은 대중교통 및 상업 운송에 깨끗하고 효율적인 운송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운송 부문의 탄소 발자국을 더욱 줄입니다. 도요타는 차량 부문 외에도 고정형 에너지 분야에서 수소 연료 전지 활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건물 데이터 센터 및 기타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소 발전기 및 에너지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을 제공하며 자동차 산업을 넘어 수소 기술의 잠재력을 더욱 입증합니다. 도요타는 친환경 기술에 대한 총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차량뿐만 아니라 지원 인프라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의 개발을 포함하는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해조 공정 설명. 도요타의 수소 연료 전지 제품은 차량에 저장된 수소와
주변 공기 중에 산소 사이에 화학 반응을 이용하여 작동합니다. 이 반응을 통해 전기가 생성되어 차량에 동력을 공급합니다. 이는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고 자동차를 작동시키는 매우 영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모터에는 전해조라는 특수 부품이 있습니다. 이 부품은 물을 흡입하여 전기분해라는 과정을 통해 물 분자를 수소와 산소라는 두 가지 다른 물질로 분해합니다. 물은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된 구조입니다. 전해조는 전기라는 특별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이 원자들을 분리합니다. 전기는 전극이라고 불리는 2개의 특수한 금속 조각을 통해 흐릅니다. 이 전극들을 물속에 넣으면 전류가 흐르면서 물 분자들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수소 원자는 한쪽 전극에 끌리고 산소 원자는 다른 쪽 전극에 끌립니다. 이는 수소와 산소가 서로 분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소가 끌리는 전극을 음극 또는 캐소드라고 하고 산소가 끌리는 전극을 양극 또는 에노드라고 합니다. 전류가 전극을 통해 흐르면 수소 원자는 음극으로 산소 원자는 양극으로 이동합니다. 이 과정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유해한 부산물을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이고 안전합니다. 전해조에서 나오는 것은 수소와 산소뿐입니다. 생성된 수소는 모터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터는 연료전지에서 생성된 전기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변환하여 바퀴를 구동합니다. 전력 제어 장치는 연료전지 스택과 배터리에서 모터로의 전기 흐름을 관리하여 원활한 가속과 회생 제동을 위한 효율적인 전력 분배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료전지 스택은 수소와 산소 사이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를 생성합니다. 이 반응으로 직류, DC 전기가 생성되고 인버터를 통해 교류 AC로 변환되어 모터에 전력을 공급합니다. 제동시 모테어는 발정의 역할을 하여 운동 에너지를 다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여 배터리에 저장합니다. 이는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주행 경험을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기분해 자체는 100%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기존의 전기분해 시스템은 효율이 60, 70% 정도에 불과하여 사용된 에너지의 30, 40%가 열로 손실됩니다. 하지만 최근 기술 발전으로 첨단 전기분해 시스템의 효율은 80% 이상에 가까워졌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주로 더 나은 재료, 더 효율적인 촉매, 그리고 최적화된 작동 조건 덕분입니다. 수소가 생산되면 저장되었다가 연료전지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연료전지의 효율은 일반적으로 약 50, 60%입니다. 이는 전기분해와 연료전지의 효율을 결합하면 차량에서 물을 사용 가능한 전기로 변환하는 전체 효율이 약 40, 50%에 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수치가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수소는 에너지 밀도가 더 높기 때문에 수소 연료 전지 차량은 일반적으로 배터리 전기차비 EV보다 주행거리가 더 깁니다. 이는 40, 50%의 효율에도 불구하고 수소로 저장된 에너지가 상당한 주행거리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도요타의 미래, 모빌리티 계획의 일부입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자동차의 미래를 바꾸자 라는 슬로건 아래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할 다양한 신기술을 발표했습니다. 좌하했습니다. 도요타는 수소에 대한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분야에 걸쳐 수소의 활용도와 상업적 타당성을 확대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럽, 중국, 북미의 수소 시장이 2030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며 연료전지 시장은 연간 약 5조 엔, 약 57억 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도요타는 여러 핵심 계획을 통해 수소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수소 연료전지 관련 의사결정 및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2024년 7월에 새로운 수소 공장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 시설은 개발 생산 및 판매 기능을 하나의 리더십 구조 아래 통합하여 보다 신속한 대응과 응집력 있는 전략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수소 공장 전략은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 유럽과 중국과 같은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 연구 개발 및 생산을 현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현지화는 노력을 가속화하고 제품을 지역적 요구에 맞게 조정할 것입니다. 둘째, 토요타는 주요 파트너와의 제휴를 강화하여 연료 전지 공급을 공고히 하고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고객에게 수소 연료 전지를 더욱 저렴하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셋째, 회사는 경쟁력과 성능 향상을 위해 차세대 연료전지 기술 개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연료전지 스택 비용을 50% 절감하고 차세대 시스템에서 37%의 비용 절감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토요타는 2030년까지 20만 대의 수주를 확보할 경우 비용을 50% 추가 절감하여 견고한 수익을 창출하고 고객 및 정부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토요타는 수소 생산의 높은 비용 문제에도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소 생산 운송 및 사용을 개선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는 미쓰비시 코코키 주식회사 및 토요타 세우쇼 주식회사와 협력하여 태국에서 현지 닭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에서 얻은 바이오가스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토요타는 미라이의 연료 전지 장치에 사용된 기술을 기반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새로운 수전의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수소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토요타는 다양한 차종과 크기에 걸쳐 손쉬운 설치 및 호환성을 제공하는 다중 수소 탱크 개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차량을 수소 연료 전지 및 내연 기관을 사용하는 차량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상용차 부문에서 토요타는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대형 상용차에 집중하고 있으며 비용 절감과 수요 증대를 위해 탱크 크기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상용차용 액체 수소 탱크도 연구 개발 중입니다. 수소 엔진 차량은 토요타의 또 다른 개발 분야입니다. 토요타는 일본에서 일반 도로 주행 허가를 받은 수소 엔진 시험 차량을 개발했습니다. 이 차량은 수소 엔진의 상용화를 가속화하고 탄소 중립에 기여할 것입니다. 토요타는 수소 가격 인하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업계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수소 생산을 촉진하고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주요 시장에 고객 중심의 기반을 구축하고 충분한 양의 저렴한 수소 제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토요타가 제시한 계획을 보면 머지않아 자동차 엔진이 실제로 물로 작동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토요타의 새로운 엔진이 정말로 전기차를 대체하고 종말을 구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영상을 보시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화면에 나오는 다음 영상도 클릭해 보세요. 분명 재미있을 거예요.